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름 막바지 전어축제가 강서구 명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부산시가 백양터널 통행료 연장 징수안을 철회하고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로 전환됩니다.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노선의 명지국제신도시 구간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신도시 3개역 지하 건설에 따른 추가 예산도 확보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같은 날 같은 주제를 놓고 부산시와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한쪽에선 기대 효과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타당성 검증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진 과정과 쟁점에 대해 박재한, 김석진 기자가 연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을 이기대 예술공원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부산 콘서트홀과 함께 부산의 문화 콘텐츠 다양성을 끌어내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고 영국에서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 주도형 도시 재단을 이룬 것처럼 우리 시도 글로벌 관광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 하이엔드 문화 콘텐츠를 입혀서 세계적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있었고요.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이제 부산시가 이기대 공원을 이제 매입하게 되었고 거기를 예술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컨셉 하에 시는 퐁피두 센터 분관의 건립비를 1,080억 원, 연간 운영비는 12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31년 문을 열면 연간 4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연간 생산 유발 효과는 8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BC 기준으로 1.01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건축 비용과 아울러 여러 가지 건설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정치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2030년을 예상하고 그 이후에 30년간을 예측하는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함으로 생길 수 있는 지역적인 효과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미술관 부산 유치에 대해 글로벌 문화교류 플랫폼으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지역 문화예술계와 상생할 수 있는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그 퐁피두 미술관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파이프,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수입만 하는 파이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양방향 파이프입니다. 저희 것도 블록하고 그쪽 것도 밀려오고, 다시 말하면 협업적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그 장으로 퐁피두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역의 미술계와 어떤 상생하는 그런 면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디어 아트나 다양한 그 미술 관련된 예술 분야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면서 미술이나 예술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미술관 유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기대 공원에 퐁피두 센터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27일 오전 11시 부산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 역시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와 관련한 토론회입니다. 주최 측은 토론에 앞서 부산시의 문화예술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퐁피두하고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고 시에서 주장을 하다가 부산 참여연대에서 시민들의 좀 소리를 새롭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런 시민 토론회를 예정하고 나니까 갑자기 시가 그게 맞불을 놓듯이 이런 모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산의 어떤 문화 지형으로 봤으나 부산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날 토론회엔 미술업계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은 퐁피두 미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부산시의 유치안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시는 분관 건설에만 1,000억 원, 운영비는 매년 100억 원을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건축비만 1,500억 원, 운영비는 25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여기에 퐁피두란 이름을 쓰는 로열티료만 최대 50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가 유료 전시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도 그 수입은 전체 운영비의 4분의 1에 그칠 거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막대한 시민 혈세로 미술관을 짓고 다시 고가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셈이라며 의미를 일축했습니다. 부산시가 왜 남의 미술관을 키워줘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부산시가 그렇게 문화적 역량이나 또는 경제적인 뭐 그런 조건이나 환경들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지금까지 부산이 설립해서 갖고 있는 부산 시립미술관이나 부산 현대미술관을 정말로 그러면 성심성의껏 진심을 다해서 육성하고 지원했느냐 그 질문에 먼저 답해보고 그 다음에 퐁피두 유치건, 모마 유치건, 구겐하임 유치건을 한번 검토해보라. 다른 전문가들도 부산시의 일방적 문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보다 지역 미술관의 역할 규정과 육성이 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유치 운영비를 기존 미술관에 투자해 전시 수준을 높여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이런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찬반 공론회장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현 정책 방향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던 무더위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듯합니다. 가을 전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전어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수조 가득 전어들이 반짝입니다. 풍부한 기름에 고소한 맛이 강한 가을 전어가 찾아왔습니다. 부산 대표 생선축제 명지 전어축제가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명지전어는 민물과 그 바닷물이 함유되는 지역이 돼가지고 낙동강 하구원에 타 지역 그 전어보다는 육질이 더 단단하고 뼈도 연하고. 축제에 나온 전어 유독 신선합니다. 시식을 위해 쉴 새 없이 썰려 나갑니다. 기름이 번쩍번쩍한다 아닙니까? 전화 한번 봐보세요. 오늘 전어가 최고로 맛있는 거 들어왔습니다. 초장에 버무리고 쌈장에 찍고 밥에 비벼 먹기도 합니다. 이게 시간이 들어가면 며칠 더 지나면 이게 뼈가 식어가지고 맛이 좀 없어요. 지금 제일 맛있는 철이죠. 밥하고 전어가 먹으면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예, 식사겸도 되고. 상인들은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이어 올해는 계속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가 소상공인들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아리부터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고 전어회는 재고가 없고 또 그날 잡아가 그날 판매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른 시기에 잡힌 햇전어를 맛볼 수 있는 이번 명지 전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트롯 콘서트와 가요제를 비롯해 전어 할인 판매와 수산물 직거래 장터, 야시장 등이 마련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BTV에서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통해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천에서 자생하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대규모로 벌목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요. BTV 뉴스는 절차상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전주시는 주민감사 청구를 받게 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사는 끝났고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주천과 삼천에서 자생하던 버드나무 300여 그루를 잘라냈습니다. 또 백제교 인근에서 바라본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물 흐름에 어울렁더울렁거리고 수풀의 우거짐은 아름다운 생태하천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천은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거졌던 수풀들은 본데 없이 깎여져 나갔고 직경 30-40cm 되는 나무들은 난폭하게 잘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답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 전주시는 버드나무 벌목이 치수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홍수 대비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BTV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전주천과 삼천 인근 수목이 잘라져 나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하천 호안 정비는 검토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TV 뉴스는 절차상 문제점과 함께 시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습니다. 버드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들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좀 보도를 많이 좀 해줬고요. 실제 이제 나무가 잘려나가고 풍경이 많이 망가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도를 해주시고 공론화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 주민 215명이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고 최근 전북자치도의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인 보도를 통한 사회 부조리의 공론화와 환경 감시자로서 언론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언론의 감시를 잘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요? 자기들 몰래 비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그건 이제 한 사람 전주 시민으로서 이건 잘못되다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언론 하신 분들이 이제 잘하겠지만은 꼭 주민들이 아니라도 언론사들이 좀 알아서 좀 잘해줬으면 그게 부탁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점을 알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서로한테 공감이란 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이면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나옵니다. 또 전주시는 하천을 이용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BTV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방법은 없는지 따져 묻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은 부산시의 제1금고 지정평가 기준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의 1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이 시중은행이 지역은행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 지방은행의 실적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정 경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마감된 부산시 제1금고 운영기관 제안서 접수 결과 BNK 부산은행과 KB국민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BTV 뉴스를 통해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양터널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온 이후에도 유료화 연장을 추진해 여론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무료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관리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무료가 아닌 유료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통행료의 반값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 이러한 정책에 동의한 시의회는 물론 부산 진구의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박형준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 개선과 터널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첫 번째 안을 검토해왔습니다만 최근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각계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 제가 실무부서와 몇 차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시는 무료화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연간 6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신백양터널 건설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다시 유료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차후에 유료화되는 부분은 현재 차로수가 4차로거든요. 7차로가 되기 때문에 유료 도로 체계상 여러 가지 교통량이 해소가 충분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료를 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는 오는 2027년 신백양터널 건설을 시작해 31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 백양터널의 관리 운영권을 신백양터널 사업자에 맡기고 대신 통행료는 600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시적으로 무료화한다는 겁니다. 어쨌건 박형준 시장의 이번 결정으로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시선은 이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과 같은 더 큰 논란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게 될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가 일부 구간 지하화를 확정지었습니다. 주거시설 밀집 지역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관련 예산도 함께 증액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하구 하단에서 을숙도,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 신호동, 녹산공단까지 이어지는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전체 13.47km 길이에 11개 정거장과 1개 차량기지가 들어섭니다. 강서구 교통난 해소와 가덕신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 교각을 세우고 지상으로 운행하는 것이 추진됐지만 일부 구간 지하화 요구가 이어졌고 최근 명지국제신도시 3개 역에 대한 지하화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한 끝에 신도시 2.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1조 1,265억 원에서 지하역사 건설을 위한 예산 3,224억 원을 증액해 총 사업비는 1조 4,489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하단 녹산선은 명지 경일고등학교 인근까지 지상으로 달린 뒤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 사이길을 지나 부산지법 서부지원 인근까지 3개역을 지하로 통과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차량 기지는 르노코리아 오른쪽 수변부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다음 달 국토부 기본계획 승인과 연말 조달청 입찰 등을 거쳐 내년 착공,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중구에서 최근 눈에 띄는 인구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난 건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안수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새롭게 도입한 지역 활동 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유출되는 취업자는 빼고 유입되는 취업자는 더하는 형태로 이 지표를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의 주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구의 지역 활동 인구는 8만 4천 명.
15세 이상 거주 인구는 3만 8천 명으로 활동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지역 활동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 시군 지역 중 서울 중구에 이어 부산 중구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사는 사람은 적지만 취업자가 많고 그만큼 낮 시간대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중구의 청년 고용률은 59.4%, 서비스 판매 종사자 비중은 35.9%로 부산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과거부터 부산이 중심지 역할을 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업무 시설이 많은 것이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역세권 이주 공공기관, 금융, 무역 등의 업무 시설이 밀집해 있고 올해 특히 125대의 대행 크루즈 입항으로 단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관광 중심 상권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구는 지역활동 인구, 즉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관광과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 여기에 더해 실제 지역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단계별 출산 지원, 청소년 교육 지원, 청년 기금 운용 및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중구 시니어 복합센터 조성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거주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다 쓰러져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뱅크 사업이 추진되고 각종 규제 완화 속에 민간 차원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노후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 활동 인구 비중에 인구 정책이 더해지면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